제 이름은 강학중입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봤거든요. 오늘 한번 좀 띄워봐 주시면. 강선이 아무리 변해도 확실하게 중심 잡고 사는 남자 강학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앞에 있는 걸로 대신을 하고요.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하시면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 자료들이 많이 뜰 겁니다. 가정경영소 연구소하고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를 보시고 꽤 많은 자료가 뜰 테니까요. 나중에 뭐 제가 못 다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시도록 하고. 오늘 뭐 제목은 시니어들의 행복한 가족관계 이렇게 정해봤어요. 시니어들이 행복하려면 보통 한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4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4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돈, 건강, 예. 친구, 예. 까지는 알게 하는 거거든요. 친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폭넓은 의미의 인간관계죠.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동호회 회원들, 그죠? 뭐, 그게 이제 넓은 의미로 인간관계고, 돈, 건강, 인간관계. 또 하나가 뭐죠? 아니, 뭐 되게 어렵게 꿈이 있어야 생각해요. 되나? 예? 꿈도 좋죠. 꿈도 좋죠. 일입니다, 일. 일을 이제 다른 말로 넓게 얘기하면 역할이죠, 역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니어들은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기는 힘들죠. 파트타임으로 뭐 교통비 정도 벌 수 있거나, 그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용돈 정도 할 수 있는 돈만 벌어도 좋고, 돈은 전혀 못 벌어도 역할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역할은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할아버지 역할, 뭐, 예. 또 교회 가면 교인의 역할, 동호회 회원으로서 뭐 또 그런 역할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참, 그래서 넓은 의미로 돈, 건강, 인간관계 역할인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다룰 거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가족관계입니다. 제 전공이 가족학이거든요. 가족학. 가족학 중에서도 가족관계학.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한번 풀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 절대 아닙니다. 같이 얘기 나누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에요. 이건 정답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올해 결혼한 지 42년인데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딸도 이제 결혼을 해서 외손자가 올해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아들 녀석도 결혼을 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친손녀는 5살, 지금 이제 손자는 뭐 한 2살 정도. 그리고 사돈도 뭐 2집이 있고, 그래서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예, 그리고 상담하고 코칭하고 가정법원에서 조정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제 의견하고 여러분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서로 좀 나누고 나중에 또 식사하시면서 또 물어보시고 답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가지로 했습니다. 부부농사, 자식농사. 예. 혹시 농사 지으신 분도 있나요? 텃밭이라도. 예. 무슨 농사 지으세요? 상추. 예. 예, 예. 대농이시네요. 저도 광화문에 연구소가 있다가 사무실을 숲 가까이 두는 게 제 소망이라서 양평에 조그맣게 집을 하나 지어서 간지 지금 한 8년 됩니다. 처음에는 막 텃밭도 이거저거 심었다. 올해부터는 완전히 작파했습니다. 작파. 잔디도 조그맣게 제가 게을러 가지고요. 잔디밭도 크지도 않고 잔디밭 요만큼 한 반은 쇠석을 깔았는데 잔디 뽑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 된대. 그래서 올해는 잡초 나면 그냥 무조건 깎는 거예요. 잔디하고 잡초 구분하지 않고. 근데 어떤 농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고추, 뭐 벼농사 여러 가지 농사가 있는데 부부농사, 자식농사 중에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예. 어떠세요? 예. 아, 예. 예. 조금씩 의견이 다르네요. 예. 뭐 그건 정답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농사 지혜하고 비밀을 서로 한번 좀 나눠보자고. 결혼은 다 하셨나요? 우리 예. 카메라 지금 담당하시는 대표님도 하셨고. 결혼하신 지 30년 미만이신 분도 계신가요? 제가 미만. 예. 야, 이거 대표님이 올해 몇 년 되시죠? 40년 넘었죠. 예. 40년 다 돼가지고. 결혼하신 지? 예. 아유. 한참 선생님. 두 분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결혼하신 지? 40년. 33년. 몇 년 되셨죠? 예. 살아보시니까, 예. 살아보시니까 부부가 뭔 것 같은가요? 부부가.
학술적인 정의를 제가 내리라는 건 아니고. 선생님 동업자, 예. 동반자. 동반자. 예. 어떠세요? 한 50몇 년 살아보시니까 부부가 뭔 것 같습니까? 그냥 예? 그냥 그냥에 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네요. 그걸 조금 좀 길게 좀 풀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이 시간이 끝나면 마누라 행복하러 가잖아요. 예, 예, 저는 늘 못 가요. 예, 아내하고 밥 먹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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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야지. 예,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예, 뭐 다른 것도 없어요. 뭐 예. 오늘이라도 뭐 예. 그냥 정해진 룰대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러면 그렇게 사모님하고 저녁을 안 하시고 밖에서 저녁을 하시는 경우는 있죠. 예, 근데 우리 가서 예, 아내한테 미리 예, 예, 예약하고 예, 허가를 듣고 당신은 뭘 해주실 거예요? 예. 아직 존재하니까. 예. 참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저한테 강의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걸로 2탄으로 뭐 진짜요. 강의가 뭐 굳이요. 뭐 짧은 말씀 속에 식사하시면 지금 얘기 나누겠지만 진짜 존경할 만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1년에 그럼 사모님하고 식사를 안 하시는 경우는 한 몇 번 정도? 그냥 한 달에 예, 서너 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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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집에 뭐 갖다 주라고 해서 갖고 예. 거기서 밥 먹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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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친구들이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은 온전하게 제 날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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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날 이제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대겨 들어와서 먹는데 친구들이 저녁을 볼 때가 있어요. 예, 점심은 예, 뭐 다. 예. 그럴 때 다음에 선생님 모시고 한번 진짜 한번 기회를 가지세요. 진짜. 야, 각자 살아오신 세월만큼 다 말씀드리고 계시죠. 그러면. 예. 자, 얘기는 좀 딴 방향으로 갔지만 부부란 그냥 아주 가슴에 와닿네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정의 기둥이고요. 부부가. 이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예, 가정이 제대로 핵이죠. 핵.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가족의 핵이기도 하고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출발점. 그리고 아드님, 따님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절대적인 모델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를 하는 게 자식 농사를 잘 지으시려면 부부 농사가 잘 돼야 돼요. 그건 아주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빵집인데 내가 그래도 아버지로서는 참 잘했어. 저는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러면 진짜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좋은 남편이 되는 게 전 선행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부부가 뭘까? 우리 아내한테 나는 어떤 남편이었을까? 나한테 우리 아내는 진짜 어떤 존재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툭툭 던질게요. 던지면 갖고 가셔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냥 우리 나이 때는 대부분 선생님들도 그러셨지만 정년기라고 하는 시절에 남들 다 결혼하니까 결혼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는 줄 알았죠. 결혼하면 당연히 애 낳는 건 줄 알았고, 애 낳으면 남자는 그냥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한 부부가 뭘까를 한번 되물어 보시면, 저 질문 하나 더 드릴까요? 나한테 가장 소중한 딱 한 사람, 그죠? 예. 굳이 순위를 매긴다는 게 좀 우습지만 가장 중요한 1등, 1위 한 사람을 딱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딱 한 사람, 1등,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뭐 와이프죠. 예.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물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저, 예,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 말고 제일 중요한 거. 예. 예? 딸이요. 예, 그건 조금 좀 재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오답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따님이 올해 몇이죠? 몇 살이죠? 중1. 예, 좋네요. 예. 아버지하고 딸이 너무 밀착되면 나중에 그 딸이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조심하세요. 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따님이 뭐 1등이라는데 뭐 그건 오답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아내가 아니고 딸일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걸까? 재고도 한번 해보시죠. 예.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틀렸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주례를 참 많이 쓰거든요. 뭐 친구들 뭐 아이들 주례도 쓰고 제가 대학에서 가르쳤던 캠퍼스 커플도 하고 대학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있던 뭐 직원도 주례를 쓰고 남매를 제가 같이 주례를 써준 경우는 한 4쌍 되고요. 옛날에 제가 방송을 한 20년 됐는데 신동엽 씨 MBC 일요일 밤에 신동엽의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때 재혼하는 커플, 그 커플의 남자 쪽 딸이 고3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주례를 써줬죠. 제가 주례를 쓰고 신동엽 씨가 사회를 보고 양진석 씨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집 고쳐주고 뭐 가수. 그 친구가 축가를 부르고. 근데 그때 고3이었던 딸이 결혼을 하면서 저한테 또 주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아버지와 딸을 주례를 써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제가 그 커플에 맞게 맞춤식 주례를 해주는데요. 저는 주례에서 길게 안 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환갑 맞는 친구가 46살 된 여성을 만나서 둘 다 초혼이에요. 저보고 주례를 써달래요. 사회에서 만난 후배인데. 그래서 무슨 주례냐고, 요즘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 굳이 형님이 해달라고. 양평에서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또 환갑 맞는 사회에서 만난 후배 주례도 쓰는데요.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있는 그대로 존중하죠. 혹시 이제 조금 뒤에 오셨지만 선생님, 실례지만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30. 예, 예. 가끔 부부싸움도 좀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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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많이 바뀌던가요?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고쳐놓고 싶은 부분도 있고, 확 뜯어 고쳐놓겠다고 싸우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상대적으로 또 사모님이 여러분들을 또 그러자고 싸운 적도 있는데, 부부가 많이 바뀌던가요? 세계가로 여든간다고 예. 인간 자체가 예. 초등학교 동창들도 보니까는 예. 절대 안 바뀌고 예. 아내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다만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냥 져주는 거 생각하지 바뀌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다는데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참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를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잘 변화가 안 되는데 상대방이 확 뜯어 고쳐놓겠다고 덤비면 그래요. 고쳐주세요. 이러지가 않아요. 훨씬 더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혼 42년 만에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뭐 음식 솜씨가 조금 없어도 내 아내가 옷 입는, 그죠? 옷 입는 게 조금 좀 센스가 좀 떨어져도 좀 잔소리가 좀 심해. 예. 그래도, 그죠? 예.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뒤부터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몰래 집어주기도 하고, 뭐,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쪽에서도 나한테 뭐 불만이 없겠어요. 참 사람만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친구 부르고, 그죠? 숫자 개념 없고, 그냥 막 써버리고, 정리정돈 못하고, 뭐.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한다는 의미가요. 내가 이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한테 얘기하죠. 이 옆에 있는 이 여성을 내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점만 선택하는 게 아니죠.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강점, 재산, 자원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단점, 결점, 부끄러운 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여자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 보따리의 문제까지도 내가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누라 아니다고 차버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잘 안 바뀌거든요. 나 자신도.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주자 이거죠. 존중해주자. 내 것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 말씀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기질은 더더욱 안 바뀌죠. 성격. 과거 바꿀 수 없잖아요. 과거. 그리고 바꿀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사소한 습관, 취향. 블랙커피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다방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뭐가 정답입니까? 뭐. 떡을 좋아하는 사람, 빵을 좋아하는 사람. 난 걸쭉한 한식이 좋은데
스파게티 좋아하는 거. 정답 없잖아요. 짜게 먹는 사람, 싱겁게 먹는 사람.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조차도 내가 바꾸려고 든다고요. 그럼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자고. 두 번째, 살아보시니까요. 살아보시니까.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굳이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물어보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살아보시니까.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 예. 어떠세요? 조금 적게 살아보시는 거. 사람이 예? 신뢰. 좀 더 짧게 살아보셨나요? 내가 더 짧아. 예. 어떠세요? 살아보시는 거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신뢰가 중요해. 믿음, 신뢰가 중요해. 김 대표님 어떠세요? 살아보시니. 그렇죠.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신뢰가 더 오래가게. 철이 들었네. 오늘은 너무 쉽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지간에 굳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떠세요? 사랑. 확실히 다르시네요. 예. 확실히 다르시네요. 자, 이것도 정답 없습니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제 생각은 사랑은 감정이기도 해요. 그죠? 예. 변하기도 해요. 애들이 어릴 때, 또 뭐 시집 보내고, 다시 두 사람이 되었을 때, 그죠? 또 정말 어디 아플 때, 뭐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부부의 결혼 만족도, 부부 만족도가 U자 곡선을 그린다고 그래요. 연애할 때 막 일단은 상당히 높다가, 그죠? 애들 막 낳고, 하나둘 막 어릴 때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다가, 어느 정도 커지고, 애들 이제 성장하고, 결혼하고, 떠나보내고 두 사람이 남으면 다시 결혼 만족도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개인 생각은 사랑보다는 약간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 신뢰가요, 한번 깨지면 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너진 그 신뢰를 막 어렵게 복구를 해서 겨우 봉합을 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무너지면 부부는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신뢰가 깨지는 게 치명적인 건 외도죠, 외도. 돈이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거짓말. 아내가 다 알아요. 알고 물어보는데 거짓말을 해. 아, 그러면 이제 슬슬 다른 것도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가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조정도 하는데요. 가끔 이제 뭐 조정위원보다 더 나이 드신 분도 오거든요. 한 분은 70대 뭐 한 후반 남자분하고 70대 뭐 한 중반 초반 아내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맨날 술 마시고 뭐 그죠? 바람 피고 어떤 데 막 손찌검도 하고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은 진짜 이번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조정현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 안에서 통장하고 도장 꺼내가지고 여보 이번 한 번만 정말 봐주면 내 진짜 잘할게. 돌아선 마음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자, 사랑. 부부지간에 필요한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신뢰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굳이 따진다면 그죠? 뭐가 더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게 뭘까? 예. 예. 우리 아내한테 정말 믿음을 주려면 뭘 잘해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좀 비추어 보세요. 예. 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제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본인 부부의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내 경우에 적용을 해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써놨는데 플러스 작전, 마이너스 작전이 있는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초보자는 플러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그 점수가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배점이. 아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아내에게 배점이 높다니까. 이건 점수가 확 깎이거든. 지금 이제 사모님 연령대쯤 되면 꽃 갖다 주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꽃 같은 건 오히려 더 싫어해. 점수를 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무슨 예를 들면 무슨 뭐 보석료 같은 걸 해줘도 반드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그년한테도 또 이런 걸 줬어? 뭐 이러고. 정말 아내 되시는 분이 싫어하는 걸 하시면 마이너스 막 50점, 100점 만점에 마이너스 막 60점, 70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거 하시지 마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플러스 작전, 마이너스 작전 하면
잘해주려고 막 플러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진짜 사모님이 30년, 40년 노래를 불렀던 거 그거 안 하셔야 점수를 따는 거예요. 함께 즐기자. 뭘 즐기세요? 사모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김 대표님 뭐 하세요? 사모님하고. 한동안 댄스를 좀 배우다가 예, 내가 예. 못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는 교회 같이 나가는 거 예. 2가지 정도. 좋네요. 이 예. 정도 있어요. 예. 어떠세요? 우리 모자 쓰신 선생님, 사모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 함께 즐기는 거. 저는 거의 따로따로 예, 하는데요. 예. 운동이 산책이나 예. 이럴 때 예. 좋네요. 우리 좀 더 젊으신 따로 봅니다. 따로. 예. 이제 웃자고 드리는 얘기인데 이렇게 따로 놀 것 같으면 뭐하러 결혼하겠어요? 예. 웃자고. 그래서 부부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건강하고 화목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뭐 취미, 데이트, 여가, 공부, 신앙, 봉사. 나이가 드실수록 이 뒷부분을 같이 하시면 참 좋죠. 예. 따로 즐기시는 거예요. 따로 또 같이. 아니, 나는 막 운동,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자전거 타는 것도 되게 겁내하고, 그죠? 나가는 걸 싫어해요. 뭐 탄다고 싫어하고, 그죠? 도대체 그냥 집에만 지키는 집순이지. 그러면 그 강요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싸우실 필요가 없죠. 각자 좋아하는 운동 하시고. 영화를 좋아하긴 해요.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영화의 취향에 따라 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같은 영화를 보시면서 즐기시는 게 좋은데 잘 안 되면 각자 즐기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아내는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고 한 2시간 후쯤 여기서 만나죠. 쇼핑센터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여행을 가도 관심사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 패키지로 같이 가시다가도 한 반나절 정도는 따로 시간을 가지거나 쇼핑센터 가셨어도 자기 관심사, 그죠?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즐기시되 함께 즐기는 공통분모를 늘리고 키우시면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다 써놨죠. 혼밥, 혼영, 혼행. 근데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 혼자서 여행을 가? 그럼 말도 안 된다. 남편 혼자서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간다? 어딜 간다고? 뭐 필리핀, 태국을 간다고? 말도 안 된다. 그건 신뢰를 못 주는 거죠.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말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갔다 와요.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친구들끼리 여행을 간다는데 뭐 허락 못 해줄 게 뭐 있어요. 그건 허락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무슨 허락이에요. 그죠? 서로 의견을 구하고 지지해 주는 거지 아내가 여행 가는 걸 남편이 허락하고 결제하고 그런 상관 아닌 거죠.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그건 저 생각하고 조금 좀 다른데요 하는 얘기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좀 더 나누자고요. 툭툭 얘기할 거리, 생각할 거리. 오늘 가셔서 사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소재거리를 제가 던져놓는 겁니다. 던져드리면 오늘 갖고 가셔서 얘기를 많이 한번 해보시죠. 혼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밥. 좋죠. 혼영은 어떠세요? 영화 혼자 보러 가는 거. 혼행은 어떠세요? 여행 혼자 가는 거. 그럼 사모님하고 거의 같이 하시는 건 없으세요? 없어요. 거의 같이 하는 게. 그러세요? 네. 진짜요? 각자 그럼 운동, 취미, 데이트, 여가, 공부, 신앙, 봉사 중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신앙이요?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는데 저는 잡살이에요. 실례지만 올해 사모님하고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4년 됐으니까는 거의 29년 됐어요. 아니다, 39년.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게 대해서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네요. 그럼 그렇다면 좋죠. 근데 사모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는데 나 혼자 다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 노선이나 가치관이나 그죠? 취향이 그래서 각자 타치하지 않고 서로 혼자 하는 것을 지지해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즐기고 와서
집에 그 에너지로 더 잘할 수 있다면. 제 말씀은 사람이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틀리거든요. 예.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남자는 맨날 혼자서 따로 놀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나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던 그 정점에서는 조금씩 좀 비껴나 있으신 거죠. 그죠? 그때가 이제 바로 부부관계를 전 재정립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여러분이 거의 인생의 절정기,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봐서 경제적인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했던 거기에다 초점만 맞춰서 그때는 이제 대부분 사실은 여러분들은 외부적인 활동하고 돈 벌어 오시고 그때도 뭐 사모님이 맞벌이를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저희 시대만 해도 맞벌이가 좀 적었죠. 그리고 저희 시대만 해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아이 참 못난 놈. 마누라를 돈 벌으라고 바깥으로 내돌려? 그런 인식도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경제적인 이제 활동이 이제 줄어들고 은퇴하고 정년을 하시면 이제는 밥 3시 3끼, 그죠? 3시가 된다거나 세탁기도 못 돌리고, 그죠? 밥 다 차려놔도 냉장고에 넣어놔도 차려 먹을 줄 모르고 차려 먹기 싫다고 얘기하면 이제 심각한 불화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셔야 돼요. 내가 밥을 끓여 먹고 설거지하고 뭐 청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모님이 차려놓으신 밥, 그죠? 내가 꺼내서 먹거나 적어도 간단한 뭐 손수건, 청바지, 와이셔츠 같은 건 대충 내가 한번 다리 입을 정도가 되는데 손을 까딱 안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차려 먹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나가서 칼국수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더라도 그래서 역할 분담을 다시 재정립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도 일종의 권력 관계인 거 아세요, 혹시? 부부 관계도? 그러니까 경제력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시절 사모님이 사실 집안 살림만 했을 때는 옛날 우리 정서로 보면 권력의 중심이 남자한테 있었어요. 근데 경제 활동이 이제 조금씩 축소가 되고 이제 하다 보면 권력의 중심이 서서히 사모님한테로 옮겨간다는 걸 절감하시죠, 피부로.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 이루고 경제적인 활동을 가면 부모한테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가 없죠. 복종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중심이 아직도 나한테 있다고 착각하시고 그것을 막 남용하시면 심각한 불화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결정도. 이제는 뭐 아드님, 따님들이 다 결혼하셨나요? 저쪽하고 우리 황 회장님 빼고서는. 선생님 혹시 자제분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둘 중에 하나는 결혼을 예, 예. 아직 큰애는 결혼 예. 안 했고.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 그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갖는 게 옳을까요? 같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같이 한다는 건 누구 얘기하시는 거죠? 부부가 같이. 부부가. 근데 배우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애들이 해요. 당연하죠. 제가 그 말씀입니다. 애들이 아드님, 하고 따님들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건가 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아드님이 따님한테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있는 거죠. 그걸 부모가 아직도, 그죠? 영향력을 행사하시려고 하면 심각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사모님하고 사이에도 나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고, 사모님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됐을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누가 갖는 게 바람직할까요? 여자가 갖는 게 좋겠죠. 예. 아니 그러면은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면 되는데 왜 그 자꾸 그걸 갖다가 붙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어느 한쪽은 결혼을 하기 싫어하고 어느 한쪽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럼? 타협을 봐야죠. 예. 결혼을 하되 예. 뭐 어떤 조건을 달든가 이렇게 예. 이제 아니 뭐 40년 살았는데 계속 붙어 있으라고 하면 되나요? 이게? 예. 타협이 안 되면요. 이혼해야죠. 예. 근데 이제 이혼도 타협이 안 돼요. 한쪽은 이혼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절대 이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제 30년 넘게 예. 살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가정법원에 조정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가정법원의 판사들조차 무조건 이혼 말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주 드물게는 오히려 이혼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는 게 좋다는 것을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으면 의외로 갈등이나 불화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 사립 보낼 거냐, 공립 보낼 거냐, 그죠? 아파트에 살 거냐, 전원주택으로 갈 거냐, 이 집 팔 거냐, 말 거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거냐, 말 거냐, 그죠? 무수히 많은 결정이 있잖아요. 어떤 영화를 볼 거냐, 외식 하러 나가서 어떤 메뉴를 고를 거냐, 무수히 많은 결정권이 있을 때 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누가 갖는 게 옳을까, 그죠? 그걸 대충 크게라도 분류를 해놓으면 팽팽하게 50대 50, 51대 49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래요. 최종적인 의사결정.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제 연구소를 숲 가까이 갖는 게 소망이었지만 광화문에 있는 연구소를 양평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집사람 처음에 반대했어요. 제 아내가 제 일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제 의사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졌죠. 그리고 어디서 살 건가? 집은 제 처한테 전 줍니다. 그건 당신이 가져라. 얼마 전에 제 아내의 가장 절친한 친구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다 모셨는데 공원 묘지에 그쪽을 자꾸 아내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싸지도 않고 굳이 뭐 죽어서까지 저렇게 막 가격으로 차등을 두는 게 저는 좀 서글프더라고요. 전 사실 그냥 뿌려도 괜찮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내가 계속 그걸 요구를 해서 그렇다고 아내하고 저하고 따로 묻힐 수는 없잖아요. 묻혀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안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최종 결정은 당신 가죠. 뭐 그런 식으로. 성적인 적응도 하셔야 되고요. 한참 연애하던 시절, 신혼 시절하고 지금은 좀 다 다르실 거예요. 오늘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아내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면 그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누가 갖는 거죠? 우리 거부하는 사람이 가지고 방법이 없는데. 아내가 원찮는 잠자리를 강요하면 아직도 상대적으로 젊으신 두 분 잘 들으세요. 아내가 원찮는 잠자리를 강요하면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 사상이 한국에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좀 뭐 사과하셔야 되고요.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이혼과 조론인데요. 전 조론은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좀 나누자고요. 조론은 대체로 사는 데를 따로 하는 걸 우리가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황 회장님 집 안에 함께 살면서도 조론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이혼을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따로따로 사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제 주변에는 많던데요. 그래요? 제 주변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한때 화제가 됐었죠. 화제가 되기도 하고 조론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조론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게 정말 조론을 해도 진짜 양쪽이 다 행복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론하시고 싶으세요? 예, 선생님은 당연히 안 하시고 싶어 할 테고. 저는 맞다고 봐요. 조론하는 게 맞다?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봐요. 나이 들어서. 물론 이제 두 분이 아주 진짜 뭐 이렇게 떨어지면 못 살 정도로 진짜 애정이 많아서 한다면 모르지만은 이 지금 이제 60이 넘어서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은 각자가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20대 그다음에 40대 60대 결혼을 3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도적으로 왜냐하면은 20대 진짜 그때 못 모르고 사랑할 때 하는 거하고 돈을 열심히 벌 때 또 맞는 사람하고 그럼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주의입니다. 좋네요. 선생님이 오시니까 아주 토론 분위기가 될 것 같네요. 제한된 시간이 짧아서 제가 4시, 5시 5분에 끝내면 되나요? 좋네요.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확 몰리는 것보다 이런 의견.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자리에 제가 그런 농담도 한다니까요. 결혼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해서 일단 결혼하면 애를 못 낳게 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애 낳는 걸 결정하게 하고 그 애를 낳으면 무조건 그 아이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는 3년씩 끊든지 5년씩 끊든지 계약을 해가지고 살아보는 건 어떠냐 그랬더니 친구는 녀석들이 야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가정경영 연구소장이 돼가지고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서 난 정말 농담은 아니고 진담반 농담반이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 우리가 태어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이혼 안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될 필요도 없고요. 결혼의 전제가 결혼을 해서
양쪽 다 좋고 아이들도 크게 뭐 나쁜 게 없다면 저런 나쁘지 않죠.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혼만 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죠. 이혼이 반드시 문제 해결의 완결은 아니다. 그렇게 하루도 못 보고 막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오늘 또 이혼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혼했더니 이혼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착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해라. 그 다음에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내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 자녀들의 삶은 평생 동안 영향받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혼의 상처가 큽니다. 단 부모가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불행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혼 조론이 하고 나서 양쪽이 다 후회하지 않는 이혼이 되려면, 조론이 되려면 어떤 조론이 돼야 될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조론의 장점과 단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혼은 대부분의 경우가 서로가 헤어지면은 다시는 안 볼 확률이 사실은 많은 게 이혼이에요. 조론은 같이 사는 게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미워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조론은 권장을 해도 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혼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한테는 영향이 커요. 근데 애들도 부모가 사는 걸 보면은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는 것보다는 저런 부모는 떨어져 사는 게 좋다는 것도 애들도 알아요. 그것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애들을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데 애들이 20살 넘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정도 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는 이혼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지 모르지만 졸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저거는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뒤로 미루죠. 이 얘기가 이제 길어지면 뒷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 수만큼 결혼 생활이 있는 겁니다. 여기 사람 수만큼. 이혼도요, 이혼한 사람 수만큼 이혼 생활이 있는 거고요. 그죠? 조론도 한 가지의 조론만 있는 게 아니라 조론한 커플의 수만큼 조론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행복한 조론 이혼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식사하시면서 재밌는 토론 될 것 같은데. 자, 자식 농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서 잘 떠나보내자 하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키워보니까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제가 이제 결혼 42년째인데요. 진정한 어른이 어떤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얘기 전에 참.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자식 농사가 참 부럽다고 느끼신 그런 부분 없으세요? 우리 자식 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제 생각에는 예. 방향만 잡아주는 게 방향, 필요해요. 예. 방향만 잡아주면 된다고. 예. 나머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셨어요? 그러니까는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한다든가 네. 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거를 자기가 하고 싶어 할 때 본인은 정보가 적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걔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줄 수 있는 역할만 하는 게 부모지. 네. 부모가 얘한테 A라는 걸 정해놓고 너는 이걸 해라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저는 애를 그렇게 키웠어요. 사실 지금 네.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뭐 지네들이 지금 다 잘 자라서 다들 지금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하나도 타치 않았어요. 제가 네. 한 거는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거는 얘네들 수능 보는 날 네. 학교에 데려다주고 끝나고 나서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사주고 네. 네.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 수시 보는 날 그날 뭐 학교 위치를 잘 모르니까 애들이 그때 차 태워주고 그날은 차만 태워줬죠. 왜냐면 저녁 때 지들이 알아서 가니까. 네. 그것밖에 저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애들 키우고. 좋네요. 야, 뭐 먼저 아버님의 생각이시고 또 다른 분 좀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마 부모 수만큼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어떠세요? 한참 선배님이신 50몇 년 살아보신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예, 예. 저희 부모님이 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정확히는 돌아가셨는데 순모습을 사는데 그때 직업이 별로 없죠. 예, 예. 여자 혼자서 해야 할 일이 되는 게 가장 주부가 좀 느끼죠. 예. 고생을 책사게 하다 보니까 웃으라고 예, 예. 네가 찡그린다고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니까 웃으라고. 예. 하기 힘이 들어도 찡그리고 그러면 역정을 내시고 그렇게 웃으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한테 가르쳐준 거는 말이나 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뒷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쳐준 게 누구한테나 배려, 예. 사랑하고 예. 가르쳐주면서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실속 없어도 계속 잘 웃잖아. 잘 웃어야 돼 습관이 돼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내 유언장을 갖다가 계속 한 8년을 썼는데 예, 예. 그것도 안 쓴 지도 한 6년 됐어. 예, 예. 이게 다 소용없는 것 같아. 내가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일 것 같아. 그래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연장 써갖고 그냥 끝나는 건데 보여줘야 되는 뒷모습이 되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 키우는데 그대로 커가는 예. 거라서 그렇게 참 선생님 말씀에 계속 전 울림이 있어서요. 예, 제가 아주 참 잔잔하게 감동을 받는데 제 바람입니다. 이제 한번 모셔서 진짜 똑같은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막 떠들고 다녔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고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부모는 자식한테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앞모습도 아니고 그죠? 뒷모습을 보고 큰다는 말씀도 뭐 수없이 많은 말. 그 우리가 설이나 뭐 이런 때 세배하면 부모님들이 하셨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안 하시던가요? 어떻게 맨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제가 나이가 돼서 애들 세배를 받아보니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예? 결혼할 때 패백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던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것이 정말 잘 키우는 일일까? 자칫 잘못하면 젊은 부모들 참 안타까운 게 그죠? 서울대학교 보내고 뭐 연고대 보내고 뭐 해외유학 가서 뭐 어떤 외국에 무슨 유명한 어딘 뭐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무슨 예 뭐 이런 걸로 그리고 사이가 뭐 또 며느리가 의사고 변호사고 그것 나쁘지 않죠. 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에 어떤 척도로 삼는 것 같은 경향이 너무 심할 때 전 좀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럼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전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클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아이가 사경을 헤매거나 말기암에 할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병석에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만 갔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 거의 없죠. 그냥 아프지만 않고 예.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만나서 그죠? 누구든지 만나서 그냥 잘 어울릴 수 있는 원만한 성격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큰 돈 못 벌거나 뭐 안 하도록 그냥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될 수 있으면 그거 이상 뭐 더 바랄 게 있을까? 저희 딸아이가 결혼했을 때 너는 어떤 남자를 원하니? 제 차하고 3사람이 만나서 거의 얘기가 비슷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주 밝은 남자, 예, 예. 존중받고 자란 남자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사익감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니까요. 예. 그게 전 아주 아무 조건 안 따지는 지극히 평범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네, 변호사네, 뭐 아버지가 거의 준자벌에 가까운 무슨 회장님 자식이네, 뭐 전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일까를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거죠.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서 잘 떠나버리자. 그래서 2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식도 키워봤고 사이도 맞아봤고 며느리도 만나봤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을 또 거느려도 보셨잖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어른,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죠? 아까는 말씀들을 활발하게 하시더니 갑자기 말씀들을 잘 안 하시네요. 진정한 어른은 모범을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없어요. 예, 아시잖아요. 그죠? 특히 정치하는 이 사람들, 여기서 가까운 여유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들이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력으로는 뭐 선진국일지 모르지만 국민 수준은 제가 볼 때는 1940년대 유럽 수준도 안 돼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 물론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60여 년 만에 외국에서, 유럽에서 선진국들이 뭐 200년 넘게 그 발전한 그 과정을 우리는 60년 만에 있다 보니까 예.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났잖아요. 중진국에 태어난 친구들이 있고 선진국에 태어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선진국에 태어난 친구들하고 우리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걔네들은 우리를 다 꼰대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와중에도 이걸 잘 이렇게 이끌어가려면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정치한 사람, 그다음에 뭐 대학 교수라면 이런 친구들이 모범을 안 보여요. 잘못해놓고도 자기 잘못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그게 지금 아주 그래서 그걸 젊은 애들이 보고 배워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도 잘못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겨요. 그건 뭐 진정한 어른도 아닐 뿐더러 그건 정말 인간이야죠.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너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사실. 자,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어떤 사람, 우리 황 회장님 어떤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이제 어떤 롤을 예, 맡는데 책임지는 사람. 책임, 예, 책임지는 예, 사람. 정말 중요한 거죠. 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어른다운 어른, 진정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는 오늘 부끄럽게 예, 본인 스스로 예. 생각해도 예. 부끄럽게 예, 하는 거야. 예, 이게 뭐 부처님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예. 그거 이제 들들어 있들었던 간에 예, 예, 우리 예수님 이제 하늘이하고 땅이하고 예, 이라고 예. 되는데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없이 사는 게 가장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거든요. 정치인들 이제 누굴 예. 서로 찍냐 그러면 예. 저한테 많이 들킨 사람을 안 찍고 덜 들킨 사람을 찍으려고 노력해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한테. 근데 요즘엔 진짜 부끄러움하고 염치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것도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진정한 어른으로서 잘 따라오죠. 이제 제가 정리한 어른은 신체적으로는 뭐 한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다 컸지 않았어요. 그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조금 더 깎아서 사실 중학교 졸업 정도만 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만 20세 넘고 사회적으로 뭐죠? 어느 정도 뭐 자기 일 가지면, 예. 도덕적으로도 그런 이제 성숙이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성숙 책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어른이라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방점을 두는 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어른이에요. 경제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근데 여러분은 부모님, 뭐 어머님, 우리가 못 사는 시절을 조금 거쳐왔기 때문에 일찍 아마 졸업을 하셨을 때 요즘 아드님, 따님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잘 못 시키시더라고요. 여전히 아드님, 따님이 부모님한테 손 내밀고 기대고 의존하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 안 키우세요. 가진 게 많은 부모님인데 여전히 자기 영향력 안에 자식을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주고 경쟁시키고 말을 잘못 옮겨가지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자식들 간에 이간질 시킨 거나 마찬가지 꼴을 만드는 그런 부모도 제가 많이 봤어요. 못 떠나보내요. 못 떠나보내요. 결혼했으면 완전히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줄에 설 때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자, 이 자리까지는 정말 소중한 아버님, 어머님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딸이었지만 요 순간부터는 남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보내세요. 그럼 어떤 분은 무슨 남이에요? 이때까지 내 아들이었는데. 제 말씀은 남이다가 아니고 생각만큼이라도 그렇게 가지셔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얘기도 식사를 좀 나누죠. 진정한 어른이 뭔가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자. 네. 네. 그놈들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진짜 우리는 지금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나도 진짜 진정한 어른일까, 그죠? 그것도 사실은 돌아봐야 되죠. 나이만 찼다고. 제가 그런 부부를 참 많이 보거든요. 나이 40, 50이 됐는데도 그거 여전히 철없고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 아니, 드러내놓고 바람을 피워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이 40, 50이 돼도 그냥 자기 막 꾸미고 막 하는 거죠. 집안 형편 생각하고 막 사치하고. 그런 철없는 여자 만나서 고생하는 남자도 보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연애할 때는 성숙이라는 개념이 뭐 있나요? 남자들은 일단 이뻐야 되고, 그죠? 여자들은 그냥 막 조건만 보고. 요즘 젊은 여성들은 자기가 조금 경제력이 있으니까 우리 시절보다는 남자의 어떤 경제력을 좀 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진짜 성숙한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거리인데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결혼한 자식하고 떨어져 사는 집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죠? 당연히 아시겠지만 1km인지 500m인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보내놨으면 어느 정도 독립한 성인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맨날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 아름다운 거리가 뭐 어떤 건가.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독립했으면 아이를 낳을 건지 말 건지 애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지 사립에 보낼 건지 공립에 보낼 건지 안에 냉장고 정리를 어떻게 하고 사는지 며느리가 우리 아들 아침밥을 먹이는지 마는지 그냥 다 자식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그걸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열쇠 갖고 비밀번호 알아서 그냥 수시로 막 문제 내고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참 요즘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싶은 부모도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자녀와 여러분과의 적당한 거리가 어디가 아름다운 거리일까? 이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학을 전공하고 수없이 많은 부부를 만나봤는데 한국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거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건강하지 않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무슨 뭐 그런 집안이 있나 그 상놈의 집안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딸 하나 뭐 아들 하나 사위 며느리 있지만 추석 설일 때 반드시 명절 당일 고집하지 않아요. 그 며느리는 친정이 부산인데 너희들 먼저 딸은 당연히 시집 먼저 갔다 오라고 그러고요. 며느리는 당연히 친정부터 먼저 갔다 오고 그래서 맞춰보고 그 추석 연휴 기간 설 기간 내 편한 날 와서 우리 같이 보자. 명절의 의미가 달라졌잖아요. 그죠? 명절의 본래 의미가 뭐였지? 그럼 2023년 한국 이 실정에 맞게 우리가 재해석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문 열어놓으면 외식합니다. 외식. 물론 이제 뭐 아버님, 어머님 살아계실 때 진짜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조상 모셨죠.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나중에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하셨어요. 그때는 아버님이 추도 예배를 하다가 음식을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또 얘기를 해가지고 며느리들이 각자 집에서 한 2가지씩 음식을 갖고 해서 나눠 먹다가 이제 며느리들 이제 다 들어오니까 시어머니들은 이제 형수하고 저희 집사람 다 빠진 거예요. 며느리들이 다 해오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우리 아들 포함해서 남자 조카들이 다 하나씩 음식을 해갖고 오자. 해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또 지 와이프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일이 더 많았다고 며느리들 불평을 하기도 했지만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그죠? 아들, 딸, 원만한 가족, 행복한 가족, 화목한 가족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네. 서로 침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서로. 네. 부모도 자식한테 침 안 되고 자식도 부모의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안 되도록 그러려면 잘 독립시켜서 스스로 잘 살도록 만들죠. 자, 시간 관계상 얘기를 좀 줄이죠.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드님, 따님들한테 어떤 걸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죠? 맨 뒤에 계신 선생님. 아드님, 따님들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경제적으로 뭐 이사를 남겼으면 가장 좋을 예, 것 예, 같은데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첫째 아들놈이 결혼할 때 한 일어날 뿐도 아니고 예, 예. 약간 이제 어떻게 그 애들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을 때 지네들이 연애해가지고 왔어요. 예. 이제 그러면 결혼할 때 보통은 다 결혼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예식장도 잡고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한 푼도 안 들고 딱 하나 예. 그날 당일날 부적으로 들어왔던 그거만 애들이 달라고 해서 예. 딱 주고 그냥 손도 아버지 예. 아들이 지방에 예. 직장을 가지고 오피스텔 사는 바람에 오피스텔 사가지고 들어갔던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숟가락 하나고 젓가락 하나 본인들이 다 사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더라고.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들한테 경제적인 부가 없지 정말 건전하게 키워서 너희들이 키울 수 있겠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는 굉장히 힘들어. 예. 사실 예. 아시겠지만 애들 다 맞벌이 하지 않으면 지금 전세 사는 거 아니면 뭐 지금 앞으로 나중에 지금 사회를 보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나거든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도와줬을 때 애들은 한 10년 정도만 고생하면 나중에 집도 가지고 편한 학생인데 그렇지 않고 뭐 본인들은 20, 30년은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한테 부모한테 친구한테 해줄 수 아무것도 없다는 예. 예.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부분이 제일 뭐가 남겨질 수 있죠. 가장 좋은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건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이 살아가는 거는 없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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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돈을 내겠으면 제일 예.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좀 유선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참 사랑했구나. 예. 그런 마음이 애들을 가지고 예. 이제 지금 자문에 예. 살았던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예. 주시죠. 예. 내가 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아드님, 따님들이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예. 어떤 아버지기를 바라세요? 그냥 질문만 던질게요. 이걸 얘기를 나누기는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우리 아들, 딸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어떤 아버지일까? 먼저 한번 물어보시죠. 기회가 되시면.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질문을 이제 되돌려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님, 어머님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대부분 아마 돈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요. 전 자존감, 좀 어렵게 얘기하면 자존중감. 전 사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학중이 뭘 해도 잘하. 그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양분이죠. 예. 그건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버님이 살아오신 모습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자식한테 가장 최고의 환경이 뭘까? 저한테 물어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부모가 돈은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자식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나 성실하게, 너무나 화목하게 잘 사신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전 최고의 성장 환경입니다. 돈은 있는데, 돈은 있으면 주고 싶잖아요. 애들도 기대잖아요. 바라잖아요. 많든 적든, 그죠? 돈은 사실 썩 그렇게 좋은, 근데 한 푼도 안 보태주면 진짜 자식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라북도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강의를 특강을 몇 년 전에도 가서 한 번 더 갔었는데 시청에서 기사분을 익산역으로 보내주. 그 기사하고 이런저런 얘기예요. 그분은 딸 둘이래요. 자기는 아주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40대 초반에 검정고시를 해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딸들이 핸드폰을 사도 핸드폰 요금은 다 자기 용돈으로, 대학도 다 장학금마다 자기 용돈으로,
시집 갈 때도 단 한 푼도 안 보태줬대요. 아버지가 상당히 이제 바쁘시더라고. 사진도 막 찍고. 딸이 모아놓은 돈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아버지 주면서 아버지 좋은 카메라 하나 사라. 정말 잘 키우셨다고. 이제 한번 기회 되면 기사님이 저기 올라가셔서 강의하시면 되겠네요. 뭐 다른 얘기를 제가 다 안 들어봤지만, 그죠? 그 한 가지 면으로도.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좋은 추억이요. 아버지 생각하면 보고 싶은 아버지. 예. 물론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 다 나를 혼내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러는 뭐 어머님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뭐, 한 인간이니까, 아버지도 남자였으니까 이해가 되면서 참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추억, 그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준 그런 아버지였으면 최고의 유산이죠. 거기다가 돈까지 물려줄 수 있고, 뭐, 그죠? 땅도 좀 물려주고, 그럼 금상첨화죠. 근데 저는 절대 자식한테 돈 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돈을 줘도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그 이상으로 어떻게 보답할 건가? 그러면 좀 보태주셔도 되죠. 애전 절대 봐주지 말라고 그래요. 김치 담가주지 말라고. 근데 단 예외는 있는데 그걸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어떻게 갚을 건가 고민하는 자식이면 김치 좀 담가주기도 해도 되고 애 봐줘도 되는데 하나도 고마울 줄 모르고 저 집은 집을 한 채 사줬다는데 뭐 그죠? 손자 유치원 뭐 다 돈 대줬다는데 뭐 산후조리원병 다 대줬다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이딴 소리를 하는 자식놈들은 절대로 도와주지 말아요. 돈 안 보태줬다고 나 아버지 안 볼래요. 그런 자식은 아예 보지 말라고 그러죠. 뭐 그건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요. 유산 얘기하다가 제가 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강학종 박사의 가족 수업이라는 책도 있고요. 남편 수업. 제가 남자고 남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젊은 남편들이 좀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남편 수업이라는 제목을 많이 고집을 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입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이름 강학종이라고 치면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뜨니까요.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식사하면서도 또 얘기를 좀 나누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조금 조용한 자리에서 집중됐을 때 이 말씀은 좀 꼭 나누고 싶다든지 아니면 꼭 질문이 있다 하시는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자리를 옮기죠. 말씀 좀 나눠주시죠. 뭐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멋집니다. 아유. 멋져요. 잘하셨어요. 뭐 정말 다 아시는 말씀이고 제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경청해 주시고 자기 말씀들을 나눠주시고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